역시 뇌혈류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현재 우울증이 없어도 차츰차츰 이제 효과가 누적돼서 우울증이 나중에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를 보시면 실제 치매 발생 확률 및 사망률까지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뇌청춘TV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김우정, 오주영입니다. 노인에서 우울증은 굉장히 흔한데요. 병원을 찾지 않는 매우 경증인 역치하 상태까지 감안하면 약 20에서 30%의 노인에서 우울증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노인에서 굉장히 흔한데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혈관성 우울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혈관성 우울증을 말하기 전 일단 노인 우울증의 정의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노인 우울증은 최초의 우울증이 언제 생겼는지랑 상관없이 노인,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분들이 겪고 계시는 우울 사파를 모두 노인 우울증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 우울증 중에서도 노년기에 처음 발병한 우울증에서는 MRI를 찍었을 때 소혈관 질환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MRI 사진이죠? 예, 맞습니다. 영어로 플레어라고 해서 뇌는 이제 물로 둘러싸져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뇌 안에 물 신호를 억제하면 뇌 속에 있는 병변이 더욱 잘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화면에서 회색은 뇌, 까만 거는 물로 차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오른쪽 화면에서는 하얀 점점이 박혀 있는 그런 소견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소혈관 질환의 전형적인 소견입니다. 우리나라 연구에서 75세 이상 모든 노인 우울증 환자에서는 지금 보여드린 뇌혈관의 허혈성 변화가 100% 발생했다는 점이 밝혀진 적도 있었고요. 여기서 허혈성 변화라는 거는 뇌 조직으로 피가 덜 가거나 안 가서 이제 주변 조직이 상해서 발생하는 거를 허혈성 변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연구뿐만이 아니라 세계 연구들을 다 종합해서 살펴본 체계적 문헌 검토에서도 젊은 나이에 발생한 우울증 환자나 건강한 노인 대조군에 비해서 노년기에 처음 발병한 노인 우울증 환자에서는 뇌 깊숙한 곳에 보시는 것과 같은 소혈관 질환, 다른 말로 뇌 백색질 변성이 4배 이상 더 흔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노인 우울증 환자에서 나타나는 뇌 백색질 변성의 그 범위가 클수록 나중에 치매도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관성 우울증을 포함한 노인 우울증과 젊은 성인의 우울증 간에 증상의 차이가 있을까요? 노인 우울증은 크게 3가지 정도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젊은 분들은 우울한 감정을 주로 호소하는 게 주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인은 내가 우울하다라는 직접적인 호소보다는 의욕이 떨어진다거나 좋은 일이 있어도 그걸 느끼지 못한다거나 하는 것을 주 증상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흔히 신경성 두통이다, 신경성 소화불량이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런 증상들을 자주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인지저하가 노인 우울증 환자에서 동반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비혈관성 노인 우울증과 혈관성 우울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혈관성 우울증 환자들은 우울증의 가족력이 좀 드문 편이고 고혈압, 당뇨, 비만 이런 심혈관 관계된 위험인자를 갖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정신운동 지연이라고 해서 생각과 행동도 느려지는 현상이 좀 전형적으로 나타나고요. 병식이 부족하기도 하고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집행기능 장애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표를 보시면 실제 치매 발생 확률 및 사망률까지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노인 우울증 환자는 MRI를 찍어봐야 될까요? 그 점은 본인의 주치의를 맡고 계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단에 따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전에 말씀드린 대로 혈관성 우울증의 임상양상을 갖고 계신 분들은 MRI를 또 찍으면 좋겠고요. 의사가 판단하기에 전형적인 우울증이 아니다, 70세 내지 75세 이상에서 최초로 발생한 우울증이다, 그러면 뇌 MRI를 찍어보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혈관성 우울증은 치료가 특별한가요? 치료가 특별하다기보다는 약간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울증의 치료 원리를 설명드리자면 어떤 이유로든 뇌에서 기분을 조절하는 부위에 뇌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제 우울이 생기게 돼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심리적인 어떤 충격이나 많은 부담 같은 것들도 기분을 조절하는 뇌의 기능을 떨어뜨리겠죠. 근데 뇌 혈류에 문제가 생겨서 뇌에서 감정 조절하는 부위에 피가 덜 가서 영양분이나 산소가 덜 공급된다, 그런 것들이 만성적으로 누적이 돼 있다. 그렇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뇌혈류 부족이 우울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뇌졸중은 제가 말씀드린 소혈관 질환보다는 조금 더 주요 내혈관들, 조금 굵은 내혈관들의 손상을 통해서 생기는 그런 질환이잖아요. 근데 뇌졸중 후에 우울증이 약 70%까지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심각한 뇌졸중 후에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가 아니어도 말씀드린 소혈관 질환, 허혈성 변화에 따른 미세한 혈관들이 닫혀서 만성적으로 그 효과가 누적돼서 생기는 혈관성 우울증의 경우에도 역시 뇌혈류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현재 우울증이 없어도 차츰차츰 이제 효과가 누적돼서 우울증이 나중에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혈관성 우울증 역시 비혈관성 우울증과 마찬가지로 항우울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치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오 교수님 잘 아시지만 혈관성 우울증은 상대적으로 항우울제가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뇌 자극제, 기분 안정제 아니면 또 다른 약물들을 병용하기도 하고요. 뇌혈류 개선을 염두에 두고 또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처방을 할 때 내과 처방전을 다 가져오시라고 검토를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살펴드리고 제가 최초로 고지혈증 약을 처방해드리거나 항응고제 같은 것들을 같이 처방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관성 우울증 아직 좀 낯설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성에 비해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가 될수록 혈관성 우울증은 많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더욱 중요성이 커질 겁니다. 혈관성 우울증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평소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이 등 상식적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들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생활 습관들이 혈관성 우울증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까지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뇌청춘TV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